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전북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대통합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대통합까진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점과 카페도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출발에 앞서 전북이 호남 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른바 삼중 차별론을 거론하며 지역 성장률도 매우 낮고 타당성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의 이번 방문은 과거 다른 후보들과 달리 광주 전남에 이어 스쳐가는 방문이 아니라 전북을 별도 일정을 잡아 방문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 지역의 현안을 듣고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모레까지 2박 3일 동안 도내 7개 시군을 누비며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의 메타버스가 4번째 행선지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후보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수많은 지지자가 몰렸습니다. 이 후보는 시민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며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정세균 전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민생을 개혁하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으로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방문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는 청년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꼭 당선이 되신다면 저희 창업자들의 실패 이후에 그런 재기 시스템도 꼭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당선이 된다면이라고 하지 말고 돼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 후보는 실패를 많이 한 창업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실패할 권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푸드파크를 조성하고 산업단지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에도 화답했습니다. 입주할 기업들이 확보만 된다면 사실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어서 다른 어디보다 우선적으로 좀 지원하고. 이재명 후보는 내일 군산 공설시장과 새만금 남원의료원을 방문하는 등 오는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도내 7개 시군을 순회하는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지난달 민주계 인사들에 대한 대통합 의사를 밝혔죠. 최근 한두 명씩 구체적인 이름들이 거론되고 영입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통합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민주당이 복당에 가장 신경을 쓰는 인사는 이용호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까지 이 의원을 직접 접촉한 뒤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위원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복당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지역위원장 요구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복당 제안을 받은 김관영 전 의원은 탈당자에 대한 불이익 조항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복당이니까 여러 가지 해결이 좀 돼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먼저 돼야지. 대선이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민주계 인사를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는 총론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지역별 강론은 조금씩 셈법이 다릅니다. 예컨대 김성주 전주병위원장은 경쟁자인 정동영 전 의원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음 총선 경쟁 문제로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탈당 인사들이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선 공격을 해온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열린 민주당과의 통합도 기정사실화한 만큼 대통합이 실현되면 다음 총선 구도는 한층 복잡해지게 됩니다. 전주병은
김성주, 정동영, 전현직 의원이 함께하게 되고 군사는 현역인 신영대 의원 이외에 김관영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까지 전현직 의원이 3명이나 모이게 됩니다. 남원 임실순창도 현재 지역위원장 직무대리인 이완주 남원시장 이외에 이용호 의원과 남원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까지 후보군에 들게 돼 한층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또 유성엽, 조배숙, 김종회 전 의원의 거취에 따라 해당 지역 역시 큰 변화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송화진 지사의 3선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김윤덕, 안호영 의원 등이 도전하고 있고 교육감 선거는 5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의 경우 4곳은 현역 단체장이 출마하지 않고 10곳은 시장 군수들이 재출마하는 가운데 후보들 간의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선거별로 2월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절차가 시작되며 5월 12일과 13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6월 1일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전라북도 관련 예산은 8조 9,368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금액으로는 6,700억가량, 비율로는 8.1%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1년 만에 9조 원에 다가섰습니다. 전라북도는 미래형 상용차 산업과 문화관광, 새만금 사업과 복지 분야 등에서 고르게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 도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민의 생활을 지키고 전북의 미래를 키워나가겠습니다. 국가예산과 도예산을 바탕으로 도민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방역수칙이 강화됐습니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만 허용되고 음식점과 카페도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어제도 67명이 나왔는데 나흘 연속 5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2명까지 가능한 사적 모임이 다음 주 월요일 6일부터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체육시설 등에만 적용됐던 방역 패스의 범위는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됩니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새해 1월 2일까지 4주간 적용됩니다. 연말을 앞두고 예약이 가득 찬 대형 음식점은 모임 인원 축소에 연말 특수가 사라질까 걱정입니다. 12월을 바라보고 장사를 하는데 갑자기 또 8번 줄으니까 저희로서는 너무나 힘들어요. 조금 직원들도 인건비도 있고 해서 조금 답답해요. 어쩌면 좋을지. 반면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을 환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수백 명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 도입이 제도가 된다면 저희가 더 안전하게 고객님들을 모실 수 있고. 전북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연속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70명에 가까운 67명을 기록했습니다. 거듭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임 안에서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그 모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것도. 병상 가동률은 75%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위중증 환자 수용이 힘들 수 있다며 병상 200개를 새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환경부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제강슬래그가 깔린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사장 침출수의 수소 이온 농도 pH를 측정한 결과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출수는 5개 지점에서 채취해 측정됐는데 한 개 시료는 12.85로 지정 폐기물 수준으로 높았고 나머지 4개 시료의 수치도 모두 9를 넘는 알칼리성입니다. 환경단체는 그동안 철을 만든 뒤 나온 찌꺼기인 제강슬래그가 유해성 물질이라고 주장해왔는데 환경부는 이번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오는 16일부터 일주일간 대입 정시 진학 상담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상담은 지난해 합격 기준을 중심으로 지원 가능 대학과 학과 등을 안내하며 상담 시간은 평일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전북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요즘도 어려운 가정 환경 등으로 인해서 제때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몇몇 시군은 이런 어린이들이 배를 골치 않도록 급식 카드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편의점이다 보니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동네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판매대의 진열 상품을 둘러본 뒤 고른 건 삼각김밥과 음료수 하나. 계산은 아이푸드 카드로 합니다. 전주시가 밥을 제때 먹기 어려운 이른바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하루 6,000원씩 제공하는 급식 카드입니다. 과자랑 김밥을 많이 못 사 먹고 친구들이랑 못 사 먹어서 불편해요. 도내에서 이처럼 아동 급식 카드를 지원하는 시군은 전주와 남원, 정읍, 김제. 대상 어린이는 모두 5,800여 명입니다. 문제는 이 어린이들이 식사를 하거나 요깃거리를 살 수 있는 장소의 절반 이상이 편의점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은 10곳 가운데 3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들이 주로 간편식이나 가공식품에만 의존하는 상황.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류, 유제품 이렇게 많이 사가요. 제한적이라서 애들이 그것만 계속 먹기에는 영양이 좀 불균형해서 좀 부족하겠죠. 아직은 가맹점이 적고 그나마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맹점도 별로 없고 그리고 가맹점이 있다고 해도 너무 멀어요. 빵집도 가깝게 있었으면 좋겠고 식당도 이렇게 가까운 데 있으면 전북에서 밥을 제때 먹기 어려운 이른바 결식우려 아동은 18,000여 명. 가맹점을 음식점 등으로 확대하고 숫자도 늘리는 등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찾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확인해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에너지 이용권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관련 단체들과 연계해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의 자격 요건 완화 문제가 다시 지적되었습니다. 허욱희 전주시의원은 전주시가 특정 공무원을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이사장 자격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바꿔 이른바 코드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주시 출연기관 대표 자리가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잠시 거쳐가거나 단체장의 측근을 위한 자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정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선한희 전주시의원은 전주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과 달리 자체 정관을 만들어 위원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협의체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무법지대로 존재하는데도 전주시가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3명과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3부는 당시 수사검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모든 공직자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역할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가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한국연금학회가 주관한 2021년 연금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연금문화대상은 연금제도 발전과 성숙한 은퇴 문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연금공단은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재정 추계 등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 학회 발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장에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임명됐습니다. 경북 예천 출신의 신임 박 청장은 행정고시로 임명돼 30년 가까이 농림부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익산시 새 청사 건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익산시는 현 청사 자리에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948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시청사와 의회를 지을 계획입니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북부청사를 제외하고 현재 4곳으로 분산된 익산시 부서가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로 내일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부터 7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여서 해안가 저지대 주민과 낚시객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대체로 구름이 많고 화요일 오전에는 비가 오겠다고 내다봤습니다.